지금 복면가왕 아까 나가신 얘기 잠깐 얘기를 해주셔서 3라운드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네.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다.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프로그램을 그분들은 나를 불렀을 때는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걸 마다를 못해요 내가. 아 거절을 잘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그래 나갔는데 네. 어떤 때는 나가서 아이고 차라리 나오지 말 거리라고 후회했을 때도 사실은 많아요. 네, 그런데 일단 나갔으면 내 역할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를 네. 왜 불렀냐면은 그 제가 그날 불렀던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 키가 예. 김종호보다 높았어요. 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소리를 제가 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해. 미안합니다. 감탄이 나오네. 네. 근데 두 번째는 내 사랑 내 곁을 이제 지명곡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내 사랑 내 곁에도 본인들이 설마 저렇게 부르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락 스타일을 또 조금 가미를 해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제가 만들어 불러드렸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히든싱어 6 추석 특집의 8번째 원조 가수로 출연을 했는데 여기가 있더라고요. 후배 사랑이 각별한 거를 히든싱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배를 유난히 예뻐하시는 걸로 유명한다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후배들이 잘 따라요. 후배들이 잘 따르는 건 밥을 잘 사줄 때 잘 따르고. 아니 밥을 잘 사는 것보다도 저는 덕담을 굉장히 좋아해요. 즐기는 편이에요. 후배들 만나면 그냥 이게 대충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화 속에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또 멘토도 대주고 네. 또 두두 따뜻 끓여주고 네. 또 뭐 이랬으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네. 모습 이런 것들이 후배들은 굉장히 아마 그래서 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배가 대스타가 한번 알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좋은 따뜻한 말 해주면 그게 평생 간대요. 잊혀지지 맞아요. 않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굉장히 후하시니까 오. 저는 후배들이 후한 게 좋아하죠. 아니고 네. 제가 부산에서 무명 가수 생활을 할 때 남진 그때 대스타가 네. 우리 클럽에 온 거예요. 아, 초대 가수로. 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그분이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노래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불러요. 네. 하니까 생각보다 자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자네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가요 생활에서 스타로 발돋해 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 그 남진 선배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 I can do it인가? 예. 예. 그럴 거예요, 아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유난히. 그런데 그래서 나도 후배들 만나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좀 막 이런 친구들한테 꼭 내가 한마디씩 해줘요. 그 지금도 못 잊잖아요. 그 남진 씨 대선배 못 해준 잊죠, 말을. 못 잊죠. 근데 남진 씨를 제가 작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하숙생 부르신 최희준. 네, 선생님께서. 최희준 씨죠? 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을 때 60년대 자기는 무명일 때인데 그 최희준 씨가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해준 적 있다고. 들은 적 있죠. 예, 있어요. 친하시잖아요, 남진 씨. 그때 나를 끌어줬던 대선배 스타랑 같은 소속사. 너무 이거 그러니까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하죠. 네. 야,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이런 날도 있네요. 네. 그래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했다고 요즘 제가 밥도 자주 사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이제 영웅들의 특집에 보니까 레전드로 이제 서른도 선생님 네. 출연하셨을 때 영상이 나왔는데 네. 제가 가슴에 확 꽂혔던 게 뭐였냐면 이명웅 씨 노래하는 걸 보고 서른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저만큼 못한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 사과한다. 좀 이제 외람된 이야기지만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솔직히 소중함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랏빛 엽서. 할 때는 아마 이런 노래를 내가 작곡했고 또 내가 곡을 직접 쓰다 보니까 그냥 곡은 뭐 잘 썼구나 그 정도? 뭐 그래 노래 평소 할 때 그냥 평소대로 하는데
그 책을 통해서 뭘 봤냐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퍼포먼스를 본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확 몰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왜 저때 저렇게 저런 하지 감정. 못했을까 네,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포인트라는 게 노래가 전반적인 한 노래를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게 포인트가 아니라 딱 한 곳이 이 노래를 살려요. 아, 그렇죠. 네, 네, 방송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표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이유는 내가 빛을 내게 낸 것이 아니고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이 노래를 빛을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나도 저렇게 할 걸. 나도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노래가 훨씬 일찍이 히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속으로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네. 이 친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런 감정의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건 잘 됐잖아요. 그렇게 노래 하나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욕심과 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됐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본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프로로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칭찬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선생님의 모습을 그냥 늘 TV에 나오는 그 스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 저런 부분 정말 멋있다. 네. 선배님으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밥도 사주시겠네. 뭐 언제든지. 예. 그럼 전화를 드리면 오시는 거. 네. 예. 자, 그 다음이 제가 이번에 새로 배운 단어가 싱송라인데요.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다. 저는 사실은 선생님 작사, 작곡 하시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삼바의 여인, 너만을 사랑했다 등 히트곡 태반을 직접 작곡했으며 동료 가수들이 서른도의 곡을 받아 죄송합니다. 이건 뭐 여기 써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선생님. 서른도의 곡을 받아 히트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200곡 이상 되죠? 200곡 넘죠.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곡,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작사 작곡을 물론 작사는 우리 이수진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 네, 우리 집사람도 작사를 많이 네.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을 본인이 불렀어요. 왜냐면 본인 감성에 맞는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다른 가수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노래는 또 직접 연락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저작권료도 만만찮은? 저작권료가 그 예전에 저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할 때 그때 일본이 저작권료가 워낙 잘 돼 있었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선진국이죠. 작곡가 이런 사람 히트 하나만 지금 평생 먹고 살아요. 대단해. 그만큼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복지가 잘 돼 잘 있는데 됐죠. 복지가. 우리나라는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작사 작곡가들 왜 어려웠냐면 작품을 가지고 회사 찾아다니면서 팔았어요. 곡을 만들어서. 얼마 받고 팔았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 가서 그걸 알고 한국에 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분명히 저작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곡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쯤부터세요? 80년대? 그게 89년, 90년 그 당시. 그때부터.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히트하고요. 일본에서 한 4년, 4, 5년 공부를. 일본에 가셨죠. 공부 가서 거기서 작곡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르가 많으니까 당시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일본은 저작권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었고 우리는 없었고. 네. 그런데 뒤따라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3천억이라고 그래. 3천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지금 1년간 3천억? 1년에 예. 그만큼 커졌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다음으로 지금 규모가 큰데 사실 그 80년대 이미 그런 개념을 이제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요. 트로트 가수 중에 이렇게 많이 그 작곡하면서 직접 네. 하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나훈아 씨 정도 네. 이렇게 꼽을 정도고요. 근데 저는 그 뒤도 좀 매력적이었어요, 이 기사가. 한편 배우자인 이수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있는 대로 읽을게요. 작사가로 활동하는데 서른도 씨의 많은 곡을 이수진이 작사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작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특히 2집 히트곡인 여자 작사가 시작이었는데 그 내용이 장윤정 씨랑 같이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밝혀져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일 뒤에가 흥미로워요. 이수진이 작사가로 활동하고 싶었던 차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작사가로 활동하고 싶었던 차에 서른도 본인이 작곡을 할 줄 안다는 점을 어필하며 가까워지게 됐다. 그거 아주 참
참 그 연속질하게 잘 썼네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저거는 조금 오보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우리 집 사람을 꼬실 때 배우시잖아요, 사모님이. 네, 그때는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저하고 너무 이렇게 그 환경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좀 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가 봐더라도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무명 가수셨어요? 아니요, 이름은 났지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내 얼굴을 모르는데 노래 우리 장인이 내 노래 팬이야. 아, 그래서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을 꼬시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내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꼬실 만한 무슨 명분. 명분이나 그게 없네. 그런데 나한테 딱 이제 틈새를 준 게 뭐냐면 자기는 음반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다. 아, 배우신데. 네. 그러니까 아야 하늘이 준 기회지. 그래서 바로 제가 사실은 곡을 쓰겠다고. 히트곡이 많은 작곡가다. 네. 그래 남은 작곡을 전부 내가 이렇게 작곡을 했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조건 곡을 써주겠다. 나한테 맡기라. 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잘못간 길. 아, 싱송라를 그걸 이제 필두로 이제 결혼을 하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일단 말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는 부르게 해줬어요. 네. 음반도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사는 이제 여자이자라는 그 가사를 내가 봤던 부부싸움이 만든 가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뭐 말다툼하면 피해버려요. 왜냐면 부딪히면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이 너무 싫어요. 왜냐 항상 좋았던 그 모습이 좋지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고 이게 너무 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버렸어요. 네. 그 밖에 갔다 이제 저녁쯤 돌아오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고 있는데 못 먹는 소주를 한 잔 먹고 이제 이런 노트에 일기처럼 쓰는 글이에요. 아, 아내분께서. 딱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추렸죠. 네. 내가 요양 거치만 딱 했어. 그래 아침에 이제 나오길래 잠깐 앉으라고 그러니까 뭐 뽀롱뚱 해가지고 앉고 싶겠어요. 네. 억지로 앉게 해서 이제 이 노래를 내가 아픔을 달래는 여자 이렇게 나도 돼요.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앉혀놓고 아픔을 하니까 아침부터. 그럼 한참 노래하는데 우는 거예요. 아, 뭔지 알고. 공감도 안 내. 근데 내가 속으로 야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아, 그 순간에 대박 나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 아내지만 네. 또 이 가까운 사람의 곡이라는 걸 듣고 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듣고 울길래 이 감동 줬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다. 네. 그다음 내 진정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건 어디 밤에 이제 그래도 오로지 당신 나만의 남자. 여기서 내가 가버린 거예요. 나는 행복을 꿈꾸고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감동 안 받겠어요? 선생님은 다 싱송라로 얘기를 부부싸움도 싱송라로 하시고 결혼도 싱송라로 하시고 예. 아 근데 그 가사를 뭐 이번에도 제가 노래를 계속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다 너무 애절해요. 그 사랑의 내용이. 네. 근데 다 한 번 얘기예요? 맞아요. 다 사모님 얘기예요. 진짜. 제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 별나사. 네. 네. 또 요즘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의 그대를. 또 뭐죠? 이 전부 집사람 이야기예요. 집사람 모델. 근데 가사가 저도 우리 설사들 들은 얘기인데 가사를 쓰려면 뭔가의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모티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물론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뭐 네. 사랑, 이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가까이 계신 이제 사모님하고 어떤 그런 관련된 부분 그걸 놓고서 그 주제를 찾으면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가사를. 얼마나 결혼 생활 되셨어요, 선생님? 3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곡이 나와요? 그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니까 그 곡이 나와요. 아, 의외다. 가족이니까 그 곡이 가슴이 나와요. 아파요, 곡이
나온다 그러지. 가슴이 아프죠. 왜 아프냐면은 옛날에 내가 만났을 때는 참 이뻤는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집에 이래 있는데 화장도 지우고 앉아가지고 있잖아.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려보고 있는데 또 심사님 목도 안 좋아. 약간 이게 태물에도 조금 흔들어요. 딱 보는 순간에 뭘 느끼냐면 측은지심이 딱 생겨요. 아, 그거는 전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애정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못 끊는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부 내 탓이구나. 어머. 그러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라는 생각이 나를 굉장히 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응?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사람인지 별나사가 나왔군요. 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고 그래.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순간에 느낀 그대로 쓴 거예요. 어머. 네. 근데 그런 진한 감동이 세월이 흐르니까 우러나오더라고요. 강국장님이 가사를 쓰셨다는 얘기 저희가 작곡을 서른도 선생님이 하시고 제가 유도를 했죠. 유도? 왜냐하면 우리 강국장님이 이 일필휘지. 이 글에 또 힘이 있고 얼마나 글로서 또 우리 문화예술을 들었다 놨어요. 그냥 이렇게 문화예술에만 충족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장르의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네. 해서 그 글을 썼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내가 이 작곡하는 게 마음에 들어 하실까? 네. 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살짝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럼- 들려줬어요. 네, 너무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원 저작자가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이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근데 틀 수가 없다고. 가사는 좋은데 곡이 좀 사실은 아니요. 아니 그거 너무 좋았어요. 곡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예.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자. 근데 제가 좀 죄송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탈모에 관한 질문 네네 가능합니까? 하세요. 네 예. 하세요. 어차피 탈모 뭐, 질문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는 탈모하면 2판 4판이에요. 하세요. 자, 여기 너무 내용이 자 외모 측면에서 완전 탈모가 있어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 부분 처음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완전 탈모가 아니고 아까 사진에 머리숱이 엄청 가발. 그럼요. 네, 아니 가발이 아니고 그건 원래 제 본분이 장발. 아까 머리숱도 많고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가위를 쳐냈었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 유전이에요. 아, 그쵸. 아버지가 뭐냐면 M자예요. 양쪽에 그래, 없는 그래.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머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 좀 들여가지고 이식을 해서 지금 완전히 다 나 있는데 아, 그죠 이식을 하면 내가 되죠. 시대를 만났더라면 그때 이런 일이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요즘은 진짜 참 세상에 좋은 세월을 맞이하면서 참 아쉬운 생각도 들긴 해요. 아 요즘에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불가항력이에요. 그쵸. 약밖에 없고 그리고 약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듣죠. 또 잘 안 바르게 되고. 네. 안 바르게 돼요. 네. 네. 부작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써 있는데 이 사람도 이덕화급 가발계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가 결혼 수년 후에야 가발인 걸 알았다고 하며 심지어 이덕화와 호영호제하는 코미디언 최병서 씨가 나중에 이덕화의 조카딸과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수영장에서 누가 아는 척을 하길래 최병서가 누구시냐고 묻자 나야 나 서른도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걸 본 세색 씨가 깔깔 웃으며 어머 우리 덕화 아저씨보다 심해라고 말했더란다. 그럼에도 이덕화만큼이나 머리가 벗겨진 모습을 대놓고 보여준 적이 아예 없다. 구글에서 찾아봐야 합성 사진 몇 개뿐이다. 누가 소설을 썼네요. 아 이건 없는 일이에요? 네. 아니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네. 아 이건 잘 만든 얘기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궁금했던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가수지만 희한하게도 유독 북한에서 인기가 높다. 북한에서 그의 인기는 남한의 다른 남한 트로트 가수를 모두 제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저도 몰랐는데요. TV 조선일보가 나왔더라고요. 아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 나왔었어요. 아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 뭐 북한에서는 뭐 한국에 뭐 누구보다 더 유명한 가수 이래가 신문에 나왔는데 내가 신문 보고 알았어요. 아 그런데 그 탈북하신 분들 예. 방송하면서 그분들 네.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왜 나를 그 좋아하냐니까 중앙당 간부처럼 생겼죠. 예? 중앙당 간부. 중앙당 간부처럼 생긴 거 어떻게? 중앙당 간부는 참 부리부리 하잖아. 눈도 부리부리. 부리부리 하잖아요. 네. 피부도 땀을 짭짭하고. 예. 머리만 볶아버리면 완전 중앙당 간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그 선호하는 네. 남성의 얼굴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북한 갔을 때 그 고려 호텔에 먹으면서 근데 슈퍼에 가면 이제 언제 가셨어요 공연은? 저는 한 2번 갔다 왔죠. 2번 다녀오셨어요. 근데 예. 이제 고려 호텔 먹으면서 그 밑에 슈퍼에 제가 자주 이용을 했어요. 슈퍼에. 아 슈퍼도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취미가 수석을 수직 관리하시는 거세요? 네, 네.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 어. 다니시면서 배우신 것이다. 제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님 부산 할아버님 계셨는데 그 할아버님 집에 다니러 가면 네. 그 이 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수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 이 할아버지가 돌베이를 여기 왜 놔나 돌베이를?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돌베이를 하다가 자꾸 가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요. 네. 자꾸 보니까 점점 좋아져. 그 뒤에는 오 신기할 이제 점점 신기한 거야. 어머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여쭤보면 그 요거는 작지만은 이게 작은 산이다. 여기는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 처음에는 아 이게 중독되면 사람이 저래 변하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점점 그 할아버지 말 들으니까 나도 체면에 빠져가지고 점점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품인 그 모든 수석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돌베이를 여기 그래서 가셨네. 그래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집에 이제 그걸 지내놓고 매일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 이걸 끝나야 되는데 네. 어디 가는데 이런 돌을 파는 돌집 가게가 있는 거야. 네. 가니까 돈이 너무 좋아. 한 점, 두 점 이제 사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중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이거를 앞으로 이 집에 이걸 두게 되면 우리 집을 새로 지으면서 네. 앞으로 이 집, 여기 집에 또 이 돌을 내 눈을 보게 되면 당신하고 이혼이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2층에 침실이 있고 그 침이 수술을 지금 3층에 있었거든요. 밤마다 집사람 가위 눌린다고. 돌 때문에. 네, 가위 눌린다고. 저 좀 안 추우냐고 안 추우냐고. 그러시구나. 예. 제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힘드신지는 독자분들이 판단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 취미 활동이지만 또 다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 그런 데 나 많더라고요. 그랬죠. 내가 술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나마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취미생활마저 네. 못하게 하면 힘든다 그러니까 뭐냐 취미도 취미 나름이지. 이게 취미냐고. 무슨 돌배를 집에 매일 가. 돌 사면 돌배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집 사람은 다 좋은 데로 갖다 놓으면 야야 이거 김장할 때 누르면 좋겠다. 배추에 누르면 좋겠다. 그니까. 이야기 끝난 거지 뭐. 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서, 아,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 거를 진즉이 알았지만, 이 정도신 거는 제가 체감을 오늘 좀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임영웅 씨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작사하신 것 때문에 작사, 작곡을 하신다는 걸 모르시던 분들까지도 많이 알게 되셨는데, 제가 오늘 이 블라우스를 입고 온 이유가 보랏빛 엽선. 네. 야, 제가 이번에 그 콘서트. 40주년 공연 포스터가 보라색 양복. 네, 그래서 제가 보라색 봤는데 양복. 멋있어서 제가 선생님 오늘 보라색 입고 오실 줄 알고 저도 보라색 입고 온 거거든요. 보랏빛 엽서 때문에. 그럼 미리 사진을 좀 전화 한 통 주시죠. 보라색 다 입고. 아, 싹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죠? 아름다워, 진짜.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주년 콘서트를 콘서트,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네, 네. 근데 세종문화회관 제가 알기로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좀 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이고,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좀 심사가 까다롭죠. 제가 알기엔 좀 까다롭거든요. 심사위원들 주로 이제 대학 교수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별한데도 아마 굉장히 좀 네.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제 넘게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여러 번 저희가 신청했는데 제가 퇴짜를 많이 맞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심사는 사람들 그 기준에 따라서 있으시니까. 하는 거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이해는 없어요. 네. 어쨌든 늦게나마 그래도 40주년을 네. 하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분이실까 궁금해요. 너무 좋아요. 이 세종문화회관의 40년이라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억될 만한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40년이란 어떤 일을 40년을 하시고 여전히 현역이시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심지어 티켓이 하루 만에 매진됐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40주년이라 그래서 티켓이 뭐 많이 팔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 코로나 지난 3년간 이제 많은 가수들이 설 무대가 없고 네. 사실 가수들 안 보이면 뭐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안 하면 그쵸? 잊혀지게 마련이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퓨준이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좋은 곡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대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행사는 많이 줄었지만 방송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많으니까 리바이벌 리메이크 곡 네. 커버곡들이 너무 많이 후배들이 많이 불렀고 네. 본인도 방송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팬들이 우리 설스타의 세종문화회 공연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40주년인데 티켓이 잘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마 티켓 구매가 티켓 열기가 있을 거다. 근데 제 예상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사실 그 가수분들이 콘서트를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 코로나에 네네. 이제 못 하시다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매진되거나 하는 다 티켓이 그렇지는 많지 않아요. 네, 5, 60% 정도 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네. 왜 제목을 보랏빛 엽서로 하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제 40년 가요 인생에 제2의 전성기를 맡겨준 노래가 보랏빛 엽서가 그렇죠. 보랏빛 엽서. 그 보랏빛 엽서가 히트가 되면서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좋은 곡이 만들어졌고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 그 보랏빛이라는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행운의 색깔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어떻게 뭐 물론 노래 하나로 지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아예 40주년을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보랏빛 엽서를 넣었어요. 20년 정도 묻혀있던 노래를 후배가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불러서 그러게요. 역주행을 한다? 네. 어떠셨을까 싶어요. 상상이 안 가죠. 어떤 포인트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게 노래 1절 딱 2절 끝나고 난 다음에 간주와 독백이 있어요. 음악이 없이 네. 땅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네. 그 다음에 얼룩진 일기장부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요 독백이 그냥 사람을 적셨어요. 가슴을.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너무 감동받아요. 최근에 뭐 저기 국장님하고 저는 콘서트도 갔다 왔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네, 이병우 네, 씨가. 그 선배님이시고 또 전문가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하게 된 것 같으세요? 그동안 우리 많은 팬들, 시청자님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똑같은 고정관념 음악에 인이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불른 노래 몇 곡의 그 감동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 가슴을 적셔주는. 거기에서 아마 내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랑이 다 쏟아지지 않았는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나무 위키가 질문을 다 해가지고. 누가? 나무 위키가 질문을 다 해가지고. 진짜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리 있게 말하지 않아요. 네. 방송할 수 있었네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똑TV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끼고, 또 후배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그 말씀, 그럼,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도 강일홍 부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콘서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